자, 지금 1단원의 비동사의 현재형과 부정문, 그리고 1단원의 일반 동사의 현재형과 부정문이에요. 그러니까 3월 달에 학교를 딱 가자마자 비동사와 일반 동사의 파트를 다 배워요. 이게 중학생이에요. 이게 초등학교 때는 이거 한 달, 이거 현재형 한 달, 부정문 한 달, 일반 동사와 비동사를 구분하는데 한 달, 현재형 한 달, 부정문 한 달 하면 총 한 5, 6개월치 과정이거든요. 이게 초등 과정으로 따지면. 근데 중학교 때는 한 달 안에 배워요. 이거를. 그러면 지금 영어를 잘 못하는 친구들은 당연히 못 따라가겠죠. 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베이스가 잘 되어 있는 친구들이 잘할 수밖에 없어요. 중학교 때는. 자, 플러스 2단원으로 딱 갔어요. 그래서 2단원에 뭐 하지? 봤어요. 그랬더니 1단원이죠, 이거는. 자, 2단원에 2단원 뭐 하지? 하고 딱 봤더니 현재 진행형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의 ing, 알죠? 현재 진행형과 동명사를 배워요. 그런데 우리 학원에서 아직 동명사 안 했거든요. 근데 동명사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딱 3과를 봤어요. 그럼 3과는 뭐지? 하고 딱 봤는데 접속사를 배우고 동사의 과거형을 배워요. 우리 동사의 과거형은 알죠? 일반 동사의 과거형은 ed 붙이는 거. 그리고 불규칙은 우리 외웠던 거 기억할 거고요. 그리고 접속사 파트는 이제 그 공식화 시키면서 하는 게 있는데 그걸 배울 거예요. 자, 근데 난이도를 따지면 동명사가 좀 더 위에 있어요. 동명사는 난이도가 훅 올라가요. 엄청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래? 하고 4단원을 봤어요. 4단원을 딱 보니까 조동사는 했는데 투부정사가 나와요. 자, 투부정사가 나오면 항상 비교 대상은 동명사예요. 그러니까 동명사와 투부정사를 지금 1학기 때 다 잘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지금 5단원은 뭔데? 라고 봤더니 5단원에서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험 범위인데 투부정사가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투부정사와 동명사를 해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다른 건 조금 뛰어넘고 먼저 투부정사와 동명사를 학교 가기 전에 한번 볼게요. 그리고 학교 가가지고 학교 선생님이랑 투부정사 동명사 할 때 선생님은 조금 다른 거 할게요. 그리고 시험 대비 갈 때 요거 맞춰가지고 또 시험 대비 투부정사 동명사 할게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왜냐면 학교 가가지고 아예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학습지도 못 채우고 수행평가도 못 하니까요. 그래서요. 선생님이 투부정사랑 동명사를 지급 안 하면 학교에 가서 선생님의 말을 못 알아듣고 선생님이 하자는 활동을 못 할 거고 선생님이 활동을 하자는 걸 못하면 학습지, 수행평가 못 할 거고 수행을 못하면 당연히 평가가 안 좋을 거고 평가가 안 좋으면 지필에서도 당연히 자신감이 없어질 거고 악순환의 연속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연결고리를 지금부터 끊고 만들려고 합니다. 자, 투부정사 파트 꺼내주세요. 자, 몇 페이지인지 볼게요. 선생님 오늘은 여기서 좀 볼게요. 이미 노트북 연결했으니까 선생님 여기에서 바로 책 이북 볼게요. 몇 페이지냐면요. 목차에서 투부정사와 동명사 9번이에요. 투부정사와 동명사. 자, 선생님이 잘하는 파트 중에 하나거든요. 선생님이 조금 기술적으로 접근해서 점수 잘 뽑아내는 단원 중에 하나가 투부정사와 동명사예요. 그래서 선생님을 믿고 따라올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가볼게요. 자, 일단요. 선생님이 엘리베이터에서 사람을 보면 뭘 잘 기억한다 했어요?
선생님이 행동 조금 더 디테일하게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지난번에 했어요. 선생님은 엘리베이터를 타면 나는 이 사람이 몇 층에 살고 몇 층에 살고 나랑 몇 번 정도 마주쳤다는 느낌의 그 기억을 잘 한다 했어요. 기억나나요? 근데 그걸 잘하는 이유는 그 사람의 생김새를 잘 기억하기 때문이에요. 선생님이 이렇게 봤을 때 밖에 나가서도 윤상아! 하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윤상이의 얼굴을 기억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글을 봤을 때 내가 to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되어 있는 걸 보고 투부정사야! 라고 하고 챙길 수 있어야 해요. 그러면 to 부정사의 형태, 생김새는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에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동사 앞에 to를 붙였어요. 이해했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생김새예요. 자, 그러면 나중에 선생님이 독해 지문 같은 거 볼 때 이렇게 봤을 때 수요일날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독해 지문이 나갑니다. 자, 투부정사 봤을 때 동사 앞에 to가 붙어 있으면 밑줄을 그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거구나. 이거 배웠는데 이런 생각이 나야 해요. 아무렇게나 그냥 밑줄을 긋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여기까지 이해했나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은 투부정사는 명사처럼 문장 안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한다. 자, 이거 너무 어려워요. 이 말 자체가. 자, 그럼 좀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동사가 있어요. 자, 동사가 있는데 그 동사를 우리가 외우잖아요. 공부하다, study라고 한번 해볼게요. study 앞에 to를 붙이잖아요. 그러면 동사가 아니에요. 이제 이해했어요? 선생님 말 이해했어요? study라는 동사, 공부하다라는 동사 앞에 to를 붙이는 순간 이 아이는 이제 더 이상 동사가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면 동사가 아니면 뭔데요? 동사가 아니라 명사처럼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명사처럼 동사를 쓰려면 앞에 뭘 붙여야 한다 했죠, 방금? to. 동사를 명사처럼 쓰려면 뭘 붙여야 한다 했죠? to. 기억하세요. 동사를 명사처럼 쓰려면 to를 앞에 붙여야 해요. 그러면 to를 붙이는 순간 동사는 아니에요, 이제. 이해했나요? 네. 자, 이 개념이 머릿속에 온전히 있어야 돼요. 아니면 헷갈려요. 왜냐면 명사적 용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선생님이 지금 학원에 있으면 뭐죠? 학원 선생님이죠. 선생님 집에 가서 아이들이랑 있으면 뭐죠? 엄마죠. 선생님이 만약에 CU에 가면 선생님 뭐죠? 손님, 고객이죠. 맞아요. 이렇게 동사 앞에 to를 붙여서 엄마처럼, 손님처럼, 선생님처럼 쓰임새를 다양하게 쓰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이해했나요? 선생님 설명 잘했죠, 방금. 쏙 들어왔죠, 귀에. 이게 쓰임새예요. 자, 쓰임새를 달리 할 때마다 단어를 다르게 외워버리면 우리는 머리가 터져서 죽을지도 몰라요.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to를 붙여서 명사로 만들어서 내가 이걸 어떻게든 써보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생각보다 외국인들, 영어 쓰는 애들이 멍청해요. 그래서 실제로 엄청 똑똑할 것 같죠? 똑똑한 애들은 상위 몇 프로예요. 실제로는 영어를 쓰면서도 영문법을 제대로 구사하지 못한 애들이 정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마 미국인들보다는 똑똑한 사람이 더 비율적으로 많을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먼저 오늘은 명사로서의 쓰임을 먼저 배울게요. 이해했죠? 선생님 집에 가면 뭐죠? 선생님 집에 가면 엄마. 엄마처럼. 자, 엄마는 필요해요. 맞죠? 엄마는 반드시 필요해요. 밥도 해주고 옷도 빨아주고 날 관리해주고 날 챙겨주고 날 사랑해주고 맞나요? 엄마는 무조건 필요해요.
이렇게 무조건 필요한 쓰임새를 명사적 용법이라고 하는데요. 문장에서 명사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주어 자리에도 오고 목적어 자리에도 오고 보어 자리에도 와요. 이해했나요? 이해했나요? 네, 좋아요. 자,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는 조금 더 가볍게 외우면 주목보. 주목 생각하면 돼요. 주목보. 주어, 목적어, 보어. 이해했나요? 네.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자리는 주목보인데 주목보 자리에 올 수 있는 아이는 명사예요. 그 명사로서의 쓰임을 동사가 하기 위해서 동사 앞에 to를 붙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했나요? 자, 너무 어려웠나요? 여기까지 이해했나요? 자, 가볼게요. 자, 이제 주어 역할이에요. 선생님, 그러면 이제 어떻게 구분해요? 맨 처음에 있잖아요. 보세요. 오늘 주어 역할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의 it은 그것이 아니에요. 가주어예요. 가짜 주어라는 뜻이에요. 우리 혹시 두쫀 김밥 먹어본 사람 있나요? 두쫀쿠 김밥 먹어본 적 있나요? 선생님도 안 먹어봤어요. 근데 만약에 생각해봅시다. 내가 두쫀 김밥을 파는 사람이야. 근데 사람들이 살 때 사람들이 김밥을 사러 왔어. 내가 두쫀 김밥을 말아서 판단 말이야. 지금 우리 가게가 너무 잘 돼. 지금 하루에만 지금 한 500만 원씩 벌어. 사람들이 막 줄을 서가지고 내 두쫀쿠를 사려고 난리야 지금. 근데 나는 이제 아이디어를 더 내서 아이디어 뱅크. 자, 두쫀 김밥까지 팔기 시작했어. 근데 자, 내가 김밥을 이렇게 말 때 두껍게 엄청 두껍게 사람들이 먹지 못할 정도의 크기로 두껍게 말아가지고 비싸게 받으면 사람들이 살까? 안 살 것 같아? 적당한 아니면 한 입 크기로 먹기 좋은 사이즈로 하면 사람들이 더 호감을 가지겠지. 생각해보면 김밥은 먹기 편해야 되잖아. 왜냐면 들고 다니면서 먹는 사람도 있고 가볍게 차에서 먹는 사람도 있고 한데 두쫀코 김밥도 그 정도 사이즈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잖아. 그런 것처럼 영어도 사람들이 처음에 문장을 길게 썼는데 사람들이 집중을 잘 할 것 같은데 안 하는 거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말이랑 어순이 반대라서 손유나는 똑똑해. 이 문장이야. 그러면 우리는 손유나가 똑똑하면 손유나에 좀 더 집중을 하거든. 근데 외국인들은 똑똑하다에 좀 더 집중하는 편이야. 우리나라 말이랑 어순이 반대라서 똑똑하다라는 뒤에 있는 동사의 의미를 좀 더 부각시켜서 기억해. 그러니까 이제 생각한 거지. 내 말에 집중을 할 줄 알았는데 집중을 안 하네. 그러면 내가 요 집중을 할 수 있는 아이를 뒤로 보내야겠다. 그러면 얘네들이 내 말을 잘 듣겠구나 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원래는 이 문장이 To play tennis is exciting 였어. 근데 사람들이 너무 길어 보기 싫어. 선생님 말했잖아. 외국인들이 생각보다 멍청하다 했잖아. 그러니까 앞에 문장이 길고 복잡하면 뭐야 이거 플레이는 놀란데 앞에 to도 붙여가지고 내가 읽지도 못하겠네. 그냥 안 읽어야지 하고 그냥 안 봐.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야 좀 봐. 내가 그냥 간단하게 해놓을게. 간단하게 썼어. 해서 가짜 주어 it을 먼저 연결하고 It's exciting. 신나. 근데 뭐가 신나? 뭐가 신나는 거야? To play tennis. 테니스 치는 것은 신나. 이렇게 쓰면 외국인 애들은 원어민 애들은 더 귀에 쏙쏙쏙쏙 박힌대.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배우는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가주어와 진주어의 구문을 반드시 익혀줘야 해. 왜냐면 외국인들은 앞에 무겁게 내용을 가져가는 걸 싫어해. 나한테 다가와가지고 심플하게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지. 처음부터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와가지고 생각해봐. 우리 수업하고 있는데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안녕 하고 보내줄 수 있지만 저 선생님 저 한 2주일 전부터 고민이 있어가지고 선생님이랑 상담하고 싶어가지고 왔는데 이러면 무거워 안 무거워? 마음이 굉장히 무겁지. 듣기도 전에 그냥 마음이 내려앉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가볍게 시작 좋아해. 그래서 It is exciting to play tennis. 자, 선생님 부정은요? 비동사의 부정은 비동사 뒤에 not을 붙이면 돼. 그래서 It isn't easy to learn a foreign language.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쉽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근데 중요한 건 선생님 해석을 왜 이렇게 잘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야. 근데 너네도 잘할 수 있어. 봐봐. A번에 빨간색을 보면 주어 역할에다가 주어 역할이 뭐라고 해석되어 있어? 뭐뭐 하는 것은 있지. 그러면 이 하는 것은, 배우는 것은, 노는 것은, 쓰는 것은, 읽는 것은, 자는 것은 무조건 뭐뭐 하는 것은으로 해석을 해줘야 돼. 주어 자리 값이 확인됐으면. 그럼 선생님 주어 자리 값이라고 확인이 된 건 어떤 포인트죠? 첫 번째, 가주어가 보였을 때 이 아이는 무조건 진주어. 가주어가 보였을 때 이 아이는 무조건 진주어. 노는 것은. 가주어가 보였을 때 이 아이는 무조건 진주어. 배우는 것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이해했어? 이해했어? 내 말 알아들었어? 자, 그러면 봐봐 얘들아. It is exciting to play tennis. 거기 옆에다가 뭐라고 해석을 적어야 돼? 손이 놀면 잠이 온다 했지 선생님이. 그러면 뭐라고 적어보자. 해석을 적어보자. 뭐라고 적어야 돼? 혼자서 잘 적고 있는 친구도 있고 아직도 내 답을 기다리는 친구도 있네. 적었어? 자, 선생님은 이렇게 쓸 거야. it은 그것이라고 해석하지 않아. it을 그것이라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것이라고 해석하는 순간 땡이야. 월말평가에 그러면 시험 문제 나오겠지. 해석해보라고. 그러니까 그것은 신난다. 뭐 테니스 치는 것이라서 뭐 약간 이렇게 막 아무 때나 지어내는 거 안 돼. 자, 그리고 먼저 여기부터 먼저 해석해. To play tennis 있지. 여기부터 먼저 해석해. 자, 뒤에서 앞으로 간다. 알겠지? 자, 테니스를 치는 것은 is exciting. 신난다. 이렇게 되겠지. 이해했어?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치는 것은 테니스를 하는 것은 다 돼. 괜찮아. 자, 그 다음 It isn't easy to learn a foreign language. 이거 어떻게 해석하라 했지? 선생님 뒤에서 앞으로 가라고 했지. 어떻게 해야 돼? 적었어? 응, 적었어. foreign이라고 읽으면 돼, 안 돼? 외국인이 영어로 뭐야?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foreigner라고 읽어야 돼? foreig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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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foreigner. foreigner. 외국인이 영어로 발음할 때 foreigner.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헷갈리는 거. theater, 극장. theater 아니야. 듣기 평가에 theater이라고 발음을 알고 있었으면 나는 만약에 우리가 듣기 평가를 하고 있었어. 학교 가서 듣기 평가를 하는데 sierra라고 나오는데 나는 sierra 이렇게 하는 거야. 극장은 sierra 이렇게 발음해야 돼. 근데 몇몇 한국 사람들은 theater이라고 알고 있고 foreigner이라고 알고 있어. 근데 그렇게 가르쳐주는 선생님도 간혹 있어. 근데 절대 그렇게 기억하면 안 돼. foreigner, 외국인, sierra,
극장. 요 발음 주의해야 해. 아, 생각보다 있잖아. 이거 모르는 애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야. 혹시나 메모할 때 있으면 얘 메모해놔. 자, foreign language 하면 외국어를 선생님이 뭐뭐 하는 것은을 무조건 집어넣으라 했잖아. 하면 learn은 배우다야. 그러면 배우는 것은 그렇지.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쉽지 않다. 자, 그러면 내가 투부정사를 지금 배우고 있지만 비동사 뒤에 not을 붙이는 거, 부정의 의미를 만들 때는 비동사의 의미에 부정을 붙이는 것까지도 정리가 잘 되어야 해. 여기까지 이해했어? 자, B번 가봐. 봐봐 얘들아. 지금 다 100% 이해 못해도 괜찮아. 이건 한 번 듣고 이해할 수 없어. 자, 그럼 선생님이 한 번 또 해볼게. 자, 동사가 있어. 근데 동사를 명사처럼 쓰고 싶어. 명사처럼 왜 쓰려고 해?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에 쓰고 싶어서. 왜냐면 동사는 동사 자리만 오니까. 자,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에 쓰고 싶으면 앞에 to를 붙이면 돼. 그래서 to, 동사, 원형 하면 이걸 유식한 말로 투부정사라고 해. 투부정사. 자, 근데 선생님의 쓰임새가 세 가지가 있어. 맞지? 집이면 뭐였어? 엄마. 학원이면 저기 앞에 see you는 손님. 자, 근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거 엄마 쓰임새 집에서 배우고 있었어. 기억나? 이게 바로 명사 쓰임새였어. 엄마는 없으면 안 돼. 엄마 죽으면 안 되잖아. 엄마 꼭 있어야 되잖아. 맞지? 선생님은 죽어도 되잖아. 에? 아닌가? 미안해. 극단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해를 시켜주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었어. 근데 엄마가 더 중요하잖아. 맞잖아. 아 진짜. 봐봐. 정원이 괜찮아? 천천히 따라와. 자, 엄마 쓰임새. 엄마는 이제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 이렇게 있는데 주어 자리가 뭐뭐 하는 것은이었어. 뭐뭐 하는 것은. 근데 특징이 뭐래? 가주어 it, 투부정사, 가주어 it, 투부정사 그리고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 주어 자리래. 그러면서 갑자기 쓸데없는 두쫑쿠를 갖다 대면서 설명을 하면서 갑자기 주어 자리에 김밥 이야기까지 하면서 막 몰아갔어. 근데 하지만 어쨌든 기억은 되긴 됐어. 여기까지 오케이? 자, 두 번째. 목적어 자리야. 목적어는 어떠한 단어로 해석이 될까? 내가 목적어까지 잘하면 내가 여기까지만 딱 수업하고 이제 보내줄게. 목적어는 항상 을로 해석이 되잖아.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을로 해석이 돼. 이해했어? 자, 그러면 대표적인 동사가 이거야. want는 무슨 뜻이야? 원하다. need는 필요하다. hope는 희망하다, 바라다. 좋아. plan은 오케이, promise. 네가 실수한 거야 지금. 약속하다, decide. 결정하다, like. 좋아하다. 그 다음에 start는 시작하다. 자, 이런 동사는 투부정사만 써. 그런 거 있잖아. 갑자기 예를 들어볼게. 갑자기 내가 윤상이랑 사귀고 있었어. 생각해봐. 윤상이랑 내가 사귀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난 윤상이랑 짝꿍이야. 난 윤상이랑만 다녀야 돼. 왜냐면 윤상이랑 사귀니까. 맞지? 고연도 윤상이랑 가야 되고 두쫑쿠 먹으러도 윤상이랑 가야 돼. 근데 갑자기 내가 천율이랑 가면 돼, 안 돼? 얘네 둘은 절친이야. 근데 내가 얘를 이용해. 그럼 돼, 안 돼? 돼요? 이용 당하고 싶은 거 아니야 지금? 네요.
안 돼요. 맞아. 돼요. 자, 봐봐. 내가 지금 윤상이랑 사귀니까 윤상이랑 짝꿍이잖아. 그러면 윤상이랑만 다녀야 되잖아. 이거랑 똑같아. 원트는 투부정사랑 사겨. 그래서 투부정사랑만 다녀야 돼. 다른 애랑 사귀면 안 돼. 동명사랑 사귀면 안 돼. 이해했어? 선생님, 사랑은 변하는 거잖아요. 그래, 변할 수 있지. 근데 영어에서는 변하지 않아. 알겠지? 무조건 이 아이들이랑만 사귀어야 돼. 알겠지? 머리에 쏙쏙 들어오지? 이용당하면 안 돼. 사귀는 아이랑만 두쫑크를 먹으러 가야 돼. 사귀는 아이랑만 마라탕을 먹으러 가야 돼. 그런 거 있잖아. 쇼진즈 마라탕? 호화 마라탕 막 있잖아. 장평 애들은 호화 마라탕을 주로 먹거든. 제일 맛있다고 해. 장평 애들은 호화 마라탕이 제일 맛있대. 근데 나도 여기저기 시켜 먹어봤거든. 근데 호화 마라탕이 제일 맛있어. 나도 시켜 먹어보니까 제일 자극적이야. 그래서 맛있었는데 호화 마라탕 시켜 먹어봤어? 안 시켜 먹어봤어? 시켜 먹어봤어? 시켜 먹어봐. 호화 마라탕이 장평에 있는데 장평 애들은 1등으로 꼽는 집이 호화 마라탕이야. 근데 중요한 건 내가 호화 사장님한테 사장님 너무 맛있어요. 진짜 최고. 했는데 갑자기 다음에 또 올게요 해놓고 쇼진즈 가. 그럼 배신한 거야 안 한 거야? 배신한 거예요. 배신한 거야. 배신한 거래. 호화 가기로 했으면 호화 가야 돼. 투부정사랑 짝꿍이면 투부정사만 외워야 돼. 알겠지? 다른 거랑 헷갈리면 안 돼.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요거는 외워오는 게 숙제야. 알겠지? 그리고 단어 20개 외워오는 거 알지? 그거는 매일 하는 거야. 알겠지? 우리 매일 아침 먹잖아. 그것처럼 매일 아침 먹고 매일 점심 먹고 매일 저녁 먹는 것처럼 선생님 전 2끼만 먹는데요. 어쨌든 간에 뭐 먹는 사람 있잖아. 우리 먹잖아. 먹고 살잖아. 그것처럼 단어는 매일 외워야 해. 그래서 선생님이 매일 숙제를 내는 거고 목적어 자리에 오는 동사는 알아야지 내일 문제를 풀 수 있어.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밑에 2문장 해석해보자. 어떻게 해야 돼? 신디는 의사다? 뭐야? 의사가 되기를 되고 싶다? 신디는 의사가 되기를 원한다. 근데 이거 틀렸어. 왜 틀렸어? 투비가 맞아? 이 책 잘못된 거 아니야? 추어 닥터 하면 안 돼? 안 돼? 돼? 되잖아. 안 돼? 안 돼? 호화 마라탕 사장님한테 간다 해놓고 쇼진즈 가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래 안 된다 했잖아. 선생님 방금 뭐라 했어? 투부정사의 형태가 뭐라 했지?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라고 했잖아. 근데 어가 붙었다는 건 이게 뭐라는 거야? 명사라는 거야. 닥터는 명사야. 의사, 한 명, 명사야. 그러니까 동사가 아니니까 붙으면 안 돼. 그러면 선생님 뭐 붙일까요? 동사의 가장 기본인 원형을 be를 붙여주고 닥터를 써줘야 해. 그래야지 지금 쇼진즈 사장님이랑 약속 지키는 거야. 이해했어? 이해했지? 좋았어. 자, 그 다음 He started to date Julie. Oh my god. 뭐래? 뭐 한대? 그가 줄리랑 데이트 하기를 시작했다. 자, 그는 줄리랑 데이트 하기를 시작했다. 자, 질문. date에서 to date에서 요 자리에 dating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왜 안 돼? 동사 원형이어서. 자, 선생님이 사실 유나 답을 듣고 감동받은 건 사실이야. 맞아. 규칙을 지키자고 했지. 그래서 맞아. 근데 2학년 때 이거 가르쳐 줄 거야. 근데 우리는 선생님이 미리 가르쳐 줄게. 좋아하다. 뭐지? like. 사랑하다. love. 시작하다. start. begin. 싫어하다. 나는 진짜 싫어, 쟤.
할 때 싫어하다. hate. 이 단어는 앞에 데이트하다 할 때 동사 데이트하다라는 동사 앞에 to 목적어 자리를 이 뒤에는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 to 부정사 둘 다 가능해. 요거까지 알고 있으면 완전 초상위권 진입 가능. 문제를 안 들리니까. 이런 거 꼭 나온다. 왠지 알아? 가려내고 싶거든. 보석을 가려내고 싶어서. 그럼 보석이 되면 되잖아. 이거. 저거. 좋아하다, 사랑하다, 시작하다, 싫어하다는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 to 부정사 둘 다 가능해. 선생님 동명사는 안 배웠는데요. 맞아요. 근데 조금 있으면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 또 나올 거거든요. 그때 들으면 더 아하. 그러니까 이거야. 사람의 감정. 좋아. 나 사랑해. 이거 졸라 싫어. 이런 거. 사람의 감정은 동명사랑 to 부정사가 둘 다 가능해. 알겠지? 이해가 쏙 됐어? 자, 오늘은 주어, 목적어까지 할게. 자, 문법 숙제는 요 목적어 역할, 요거 동사 외워오고 주어 역할, 목적어 역할, 투부정사의 형태까지 해서 조금 외워오는 거. 그래야 내일 보어 역할까지 할 수 있어. 문제는 있잖아. 풀지 않아도 돼. 왜냐하면 개념을 먼저 외우면 문제를 푸는 건 시간 순삭이야. 그러니까 순식간에 문제를 풀 수 있어. 근데 개념을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를 잡고 있는 건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낼 뿐이야. 차라리 그 시간에 발 닦고 라면 먹고 자는 게 나아. 그냥 개념을 외우는 시간을 가지는 거. 그게 오늘 숙제다. 알겠지? 자, see you again. 오늘 여기까지. 단어 잘 외워와.